네, 증인 피고인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증인 나오셔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수라서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네, 우선 신문상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님 주신문사항 중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신문 3-10항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저희께서 그 출입국 본부의 야간 등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출국 금지 업무 처리를 위해서 당직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직 근무를 몇 명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한 명이 합니까? 예. 아까 저희께서는 전부 재택근무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재택근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까 증인 검사의 신문상 5-3항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이제 총 3번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특검 4번 받았습니다. 4번 받았습니다. 특검 마지막 조사 받으실 때 네. 그때 보면 아까 계엄사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 금지 팀을 대기시켜라라고 진술을 한 그렇게 말했지요라고 말하니까 네. 계엄사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단정이 잘 안 되고 출국 금지 팀을 대기시키라 한 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계엄사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라는 말을 그 당시에 한 적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을 왜 증인이 하셨습니까? 그 말이 그날 마지막 진술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최초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아까도 했던 이경 과장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출국 금지 팀이라는 단어에만 좀 이렇게 하다 네. 보니 그 앞에 누구로부터라는 것을 제가 이때가 생각을 못 하다가 이경 과장이 그랬던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맞는 것 같다. 제 기억에도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엄사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라는 것은 증인이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거를 100% 단정하냐 그러면 제가 네. 그걸 어떻게 100%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좋습니다. 최소한 7-80%는 맞다는 제 느낌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자, 주신문사항 6-4항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간부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간부회의 참석자를 증인이 말씀하시면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그다음 변필권 기술실장, 또 법무부 대변인, 또 구상현 법무실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검사과장 3사람. 네. 구상현 법무실장도 그날 간부회의 참석한 거 제 분명합니까? 기억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까? 예. 구상현 법무실장이 그날 근데 구상현 법무실장 그날 참석 안 했는데. 안 했습니까? 네. 증인 기억이 그러니까 당시 상황하고 좀 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그럴 수도 듭니까? 있겠죠 그러면. 저는 뭐 왜 본 기억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구상현 법무실장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하여튼 저는 뭐 좀 얼굴 증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증인은 하여튼 회의에 들어온 것 같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6-9항 관련해 가지고 아까 증인께서는 그 계엄 포고령을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회의 자기 이제 집무실에 가셔가지고 TV를 통해서 처음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계엄 포고령 말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피고인을 비롯한 간부 회의석 상에서 논의한 건 없는 건 분명합니까? 구체적으로 6개 항목인가요? 네. 6개인지 7개인지 네, 그걸 네, 네.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계엄 포고령을 가서 논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한 건 맞습니까? 하여튼 포고령이라는 단어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아니 그 증인께서는 아까 계엄 포고령을 그 누군가 예. 뭐 계엄 포고령 얘기를 했는데 다른 네. 사람들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엄 포고령을 막 그때 봤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전부 다요? 네네. 아침에 오전에 증언을 한 성재인 인권국장의 경우에는 예. 그날 24시 4분 예. 그러니까 2024년 12월 4일 00시 4분경에 예. 예, 그와 같은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예. 그걸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석자들이 다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증인 확인 안 했습니까? 오전에 14명이 있는데 잠깐만, 그 사람이 그걸 봤는지 어떻게 잠깐만 알죠? 오전에 답변이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했지 나머지 네. 모든 사람이 검색을 네. 했다 그런 말은 아니었고요. 아, 그러니까 다들- 질문이 약간 그렇게 하시면 네, 그 정의는 확인 안 하셨네요, 그 당시에. 예, 저는 좋습니다. 하지 정의는 않았습니다. 확인 안 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오전 증언이 네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약간 오해하실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성재현 국장이 인권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의는 그 당시에 예. 휴대폰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고 예. 회의 끝난 이후에 12시 반쯤에 정의는 집무실로 돌아가서 TV를 보고 처음 알았다. 예. 분명합니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 나머지 신문상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아까 정인께 1항 물어보겠습니다. 정인 아까 2025년 5월 2일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사임하셨다 그랬죠. 5월 2일요. 5월 2일 날 예, 예.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2024년 아니 그러니까 이 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하신 것이 그러니까 2024년 8월 16일 2024년 8월 16일부터 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2일에 국회 탄핵에 의결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가 2025년 4월 10일에 탄핵 수가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 거 맞죠? 예. 예, 그 직후에 아까 정인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그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 정인에게 출국 금지 업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사실을 2024년 12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했느냐? 앞으로 다른 직원들이 출국 금지 사실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책한 거 맞습니까? 예. 자, 증인 어떻습니까?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출국 금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까?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게 원칙.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예. 이건 개인 정보잖아요. 누가 출국 금지된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네. 자, 정인께서 2024년 12월 9일에 그때 국회 법사에 나가셨죠. 예. 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고 답변하기 전에 정인이 피고인이나 법무 차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없고 아까 그 보고한 적이 없는 이유는 계엄과 관련된 보고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예. 대통령에 대한 이 출국 금지 사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왜 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안 하셨지요? 국방부 장관 다음 출국 금지될 사람이 대통령 말고 네네.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만큼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예. 출국 금지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까지 포함해서 네. 하지 말라고 했을.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의는 그 2024년 10월 9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어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을 조사를 했다. 네. 이렇게 답변할 당시에 네. 실제로는 아직까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조치 전산 조치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제가 정확한 시점 모르고 제가 네. 지시를 했습니다. 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바로 하지 아니,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 정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그 당시까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그렇죠. 압니까? 예. 그건 압니까? 제 지시 받지 않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국회에서 그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을 했을 때는 네. 증인이 이미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한 후에 그렇게 증언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 후에 전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증언할 당시에는 지시를 한 상태였다. 예. 그럼 또 추가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증인이 생각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국 금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인데 네. 통상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증인이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밝혔을 테니까 왜 밝혔는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통상적인 그런 범죄자와는 다르게 헌법이 유린됐고요. 이제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증거기록